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강의 녹화는 합니다만, 그리고 유튜브에 올리드리지만 그거를 막 잘 정리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영상은 정말 구체적인 거고요. 이 수업 시간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아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돌아다닙니다.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실 때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녹화는 돼 있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전까지 받은 게 쭉 저희 학원에 커리큘럼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강사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고는 그러진 않습니다. 같은 내용들 잘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일단은 저랑 처음 왔으니까 처음부터 해보죠. 처음부터. 자, 저희 그 프로그램이 뭐죠? 프로그램? 뭐라고 배우셨어요? 프로그램. 이게 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램. 이렇게 조금 합쳐진 거거든요. 안 보셨나 보네요.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프로가 말하는 거는 그 전에 혹은 이미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전치사 같은 거고요. 그램은 이게 명령서예요. 명령. 혹은 이렇게 문법 이런 느낌의 그래서 그래머 하면 문법이라고 하는 거가 어원이 그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명령서예요. 프로그램은 사전 지시서 같은 거, 사전 지시서, 사전 명령어 그런 거죠. 누구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컴퓨터한테 명령을 우리는 내릴 건데 컴퓨터가 이러한 일을 해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리는 거고 그 명령서를 주면 컴퓨터는 그대로 수행합니다. 실행하죠. 근데 이게 그대로예요. 그대로. 네. 약간 의도를 못 읽어요. 컴퓨터는 의도를 못 읽고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죠. 우리 사람이 빵에 잼을 발라라 이런 느낌으로 한다면 거기에 도구가 뭐가 있어요? 거기 도구에 이제 만약에 칼이 있다고 칩시다. 빵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아이들한테 만약에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빵칼을 이용해서 잼을 빵에다가 발라줘라고 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명령을 하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잘 하겠죠.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유추도 되죠. 우리가 빵을 어떻게 바를지도 다 봤고, 뭐 먹어도 봤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아이들은 잘해요. 그런데, 요렇게 하면은 컴퓨터는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컴퓨터는 그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컴퓨터가 만약에 이렇게 명령을 주잖아요. 우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컴퓨터한테 주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면 이 식빵에다가 잼이라고 하는 이 잼통을 빵칼을 이용해가지고 이 통 그 자체를 이 잼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고서 문지를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냐면은 이러면은 컴퓨터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빵카를 들고 잼에 뚜껑을 연 후 빵카를 잼통에 그 빵칼이 한 3분의 1 정도 묻도록 넣은 후 이렇게 빼고 그 칼을 식빵에 이렇게 위부터 아래까지 발라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컴퓨터는 이래요. 내가 어떻게 최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명령서를 작성을 했죠. 그래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가르쳐 줘야지 컴퓨터는 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좀 컴퓨터는 무식해요. 그래서 사람이 의도한 거를 읽지 못합니다. 컴퓨터가.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 사전 지시서를 굉장히 자세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거에 이제 프로그래밍이고,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요거가 하는 역할이 뭐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있죠. 어쨌든 이런 개념들 좀 가지고 저희 콜앱으로 가보도록 하죠. 콜앱 하나 열어주시고 저기 수업 페이지고요. 드라이브에서 콜앱 여시는 거 배우셨죠? 이렇게 해서 콜앱 열면 되죠? 이거 다 배우셨죠? 배우셨나요? 안 배우셨나요? 콜앱 안 사용하셨어요? 네. 구글 계정 만드셨죠? 네. 같이 와보도록 하죠. 자, 구글로 와보실까요? 구글 오시고 여기 오른쪽 위에 그 9개 점 누르시면 여기서 드라이브가 있어요. 저는 좀 올려놨어요. 좀 내리시면 있을 수 있어요. 드라이브 누르시고요. 드라이브 들어갔죠. 드라이브가 안 열리고 있어요. 자, 드라이브 누르게 되면 뭐 파일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좀 열리실 겁니다. 요 파일당 옆쪽에 요 정도쯤에다가 마우스 대시고 우클릭 누르시면은 이런 게 나오고 더보기를 갔을 때 구글 콜라보레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없으신 분 다 있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누르시면 여기 켜져요. 이제 콜앱으로 강의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들으실 때 메모는 뭘로 하셨어요? 콜앱을 하신 게 아닌가요? 문제풀이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콜앱을 하셨죠? 그때 여러분들 콜앱 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하셨구나. 이해됐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열리는 그 위치가 여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링크를 통해서 여셨어도 실제로 콜앱이 저장된 위치는 여러분들 이 드라이브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푸신 게 막 있을 건데, 콜앱 파일들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있을 겁니다. 이런 거라고.
이게 다 콜앱들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오시면은 그 제목 같은 거 이제 저는 항상 날짜로 작성을 해드리고 이거를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수업 노트가 되겠죠? 그리고 저장하면은 저장되고요. 이 수업에서 제가 이렇게 치는 요 콜앱에 있는 내용들은 수업 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수업 메모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 치시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페이지 한번 새로 고침한 다음에 이거 열면은 이거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뭐죠? 변수 배우셨잖아요? 그러면은 변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겠죠? 어느 한 이제 저장 공간? 그죠? 그럼 이 변수에는 데이터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A는 5 이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읽었죠? 거꾸로 읽었죠? 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런 게 있잖아요. A를 이렇게 누르는 순간 파이썬에는 그 메모리가 막 있겠죠. 컴퓨터 안에 어딘가에 여기 이렇게 쭉 하고 A라는 게 생겨요. 이제 거기 딱 지정이 되죠. 이 메모리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걸 쓰는 순간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대입 연산자라고 하죠. 대입 연산자. 그래서 대입해 주는 거예요. 대입. 그냥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넣어준다.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네요. 대입 연산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뭐 아무거나 넣잖아요. 뭐 문자를 넣을 수도 있죠. 그죠? 얼마든지. 문자. 여기 C. 그런 거 넣으면 이제 이 데이터가 이렇게 A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A라는 게 생기고 여기 10이라는 게 들어갔죠. 이렇게 이게 이제 변수예요. 그 변수 근데 지금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조금 그 헷갈리는 개념 하나가 있는 게 미집수라는 개념과 좀 처음에 혼동이 될 수 있어요. 네. 미지수는 뭐에 썼죠? 미지수? 우리 미지수 막 X 같은 거 되게 많이 썼었어요. 한번 갖고 가죠. 자, 변수는 데이터가 미지수 이거 둘 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거든요. 변수도 뭐 x는 10, a는 10 이렇게 쓰게 되고 미지수도 x는 10, y는 10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미지수는 방정식 풀 때 쓰던 놈이었어요. 방정식에 사용하던 애였고요. 변수는 어디에 사용하던 애죠? 함수에 사용하는 애죠. 네. 방정식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아주 유명하죠. ax 더하기 b는 뭐 10 아니다. 이거 말고 2x 더하기 6은 10 이런 게 방정식이거든요. 그죠? 그런 방정식이었어요. 그 방정식에서는 x라는 게 무슨 값인지가 중요했죠. 그러니까 미지수의 용도는 뭐냐면요. 답을 구하기 위한 거예요. 임의로 그 문자를 그 답 자리에 대체시켜서 이렇게 넣은 거가 미지수죠. 우리 미지수도 그래서 x는 뭐라고 씁니다.
여기서 요거 미지수 한번 풀어볼까요? x가 뭐죠? 답은 2죠? 네. 이때 x 이렇게 쓰는 거는 요거는 x가 뭔지 알기 위해서 그냥 값 쓴 거고 요거는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x가 하나예요. 근데 여기 변수는 계속 바뀌는데 왜 그런 개념이냐면 함수라 그래요. 함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이제 EX 뭐 플러스 6은 Y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건 함수예요. 함수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죠? 답을 구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변수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한 예요. 함수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변수 해가지고 뭐 알파벳은 뭐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얘를 거꾸로도 읽게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요거부터 정확하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함수에 어떤 식으로 되냐? x가 1이면 y는 뭐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x에 1을 넣으면 y는 8이네요. 그죠? 곱해지니까. x가 2면은 y는 10이네요. 알겠죠? y는 6에 12 이렇게 되겠죠? 여기 함수예요. 우리가 지금 변수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거의 기본 단위가 될 건데 이 변수는 함수에 쓰인 거기 때문에 함수에서 온 개념이기 때문에 값이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하는 값에 따라 어떤 결과를 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으로 뭔가 일정한 어떤 공간 같은 개념을 만들어 놓는 거죠. x라고 하는 공간에 여기는 1도 들어갈 수 있고 2도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문자도 들어가는 거죠. 문자.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들어가면은 이거에 따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과를 내주는 게 지금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바, 뭐 C 언어 이런 것들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변수를 써야 돼요. 변수를 써야 그 다음에 뭐 더하든 빼든 곱하든 뭘 하든간 그 결과를 이제 여기서 파이썬이 내줄 거 아닙니까? 그죠? 파이썬이 그 과정을 거치면 결과가 나오고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배운 게 변수였어요. 여러분들 변수 다음에 배운 거가 이거 한번 쭉 가려고 해요. 최대한 빨리. 처음엔 출력을 배우셨는데 그거는 좀 이거 프로그램을 좀 익히기 위한 거였고요. 조건문 했죠. 조건문. 그렇죠? 네, 조건문 뭐였죠? 조건문도 한번 보죠. 조건문을 왜 쓰게 되냐면 이런 시나리오가 주어지죠.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죠? 10살부터 19살은 10대라고 하고 싶은 거고 20살부터 29살은 20대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고 내가 여기다가 10 혹은 뭐 15 이런 걸 넣으면 결과를 10대 혹은 20대라고 만들어주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관여하는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이 미리 정해진 명령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지금 시나리오대로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줘 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필요한 게 조건문이었고요. 조건문을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if 한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값을 정해야 돼서 변수가 하나 필요하죠? 그 변수가 10살부터잖아요. 그러니까 10살부터
10살부터 19살까지니까 어떻게 썼죠? 이거죠. 그리고 A가 20부터 그리고 30까지는 20대 이 정도만 해보자. 그리고 A 변수를 줄 건데 이제 뭐 15이라고 적읍시다. 이렇게 보시면 얘가 박스죠. 아까 얘기했던 박스고 여기에 A라는 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결과를 이 프로그램상 여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A가 15라고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프린트를 뭐라고 해주겠어요? 10대라고 해줄 텐데 그쵸? 10대라고 해주고 있죠. 이게 지금 아까 잠깐 그렸던 이게 된 거죠. 여기 뭘 넣고 여기 뭔가 결과가 나와요. 이거 지금 함수잖아요. 여기 함수 개념이에요. 우리가 변수로 아까 뭘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여기 결과가 계속 바뀌죠. 지금 15를 넣으니까 10대가 나오고 20을 넣으면 20대가 나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문을 사용을 하고 조건문을 써야 되는 시나리오는 굉장히 많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이렇게 하신 거죠. 그걸 위해서 막 저기 뭐죠? 처음에 할인대상 이런 것도 하셨었고요. 물론 나이가 제일 쉬웠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시나리오가 또 생기죠. 우리 반복문의 시나리오가 뭐였냐면은 구구단이었어요. 구구단. 구구단을 이제 쓰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반복되는 게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조건문을 적어볼까요? 구구단. A는 내가 8단을 만들고 싶다고 하고 항상 8단으로 뭔가 했었죠. 만약에 A가 너무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B라는 놈이 있어요. 만약에 B가 1이에요. 그러면 A 프린트 뭐를 해야 되면 프린트 A에 곱하기 1을 해라. 만약에 B가 2면 프린트 A에 곱하기 2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구구단이 나오겠죠? 조건 걸어가지고 번호에 따라서 내가 결과값을 곱한 걸로 낼 수 있잖아요. 이거 9개 쓰면 되죠? 이거 9개 쓰는 거 너무 많고 이거는 별로 좋지가 않죠? 딱히 조건문에 대한 활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써야 되는지 적합한 코드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필요한 거는 조건문이 아니고 조건문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8 곱하기 1은 1, 8과 같은 이 코드가 쭉 가겠죠? 2, 3, 4, 16, 24, 32 쭉 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 규칙성을 찾았다는 소리고요. 규칙성 있는 반복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코드를 반복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거 프린트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조건문은 좀 뺄게요. 조건문 좀 안 맞았어요. 프린트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쭉 나오게. 쭉. 여기 이제 규칙성이 어떤 게 규칙성이냐 봤더니 요게 규칙성이죠. 8은 그냥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이라고 치고 1, 2, 3, 4라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칙을 찾은 거예요. 이 규칙을 이렇게 한 줄씩 빼게 되면 9번 써야 되잖아요. 9줄이잖아요. 이거 너무 길고 9구단 9줄이 아니라 사실 9구단은 막 100단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100줄 써야 돼요. 그리고 너무 코드가 길어지는 거예요. 비하면 코드 너무 길어요. 이거는 별로 좋은 명령 지시서가 아닌 거죠. 이렇게 길게 쓰면은 컴퓨터가 읽는 것도 한 줄 한 줄 읽는데 계속 읽어야 되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거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반복문을 배우셨습니다. 반복문. while문 먼저 배우셨죠. while문 사용하는 방법이 초기값에 이거는 종료하는 데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프린트하고 프린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구구 다니면 안 되는데 요거 쓰면 일식 증가죠. 그래서 우리 while값 반복 짧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종료 조건이 되겠죠? 이거는 보폭이 돼요. 이렇게 배우셨죠? 맞죠? 이게 종료 조건이자 실행 조건이에요. 사실은. 이 될 때까지 여기까지는 계속 실행해 이런 의미도 되고 이게 참일 때 계속 실행해가 돼요. 배우셨어요? 그게 좀 빠르게 나갈게요.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잠깐만 혹시 여기 키셨나요? 그래? 아, 네. 여기서 그 구구단을 이제 쓰기 위해서 그 포맷 함수 같은 거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다라고 하는 거를 점 찍고 포맷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8단이니까 그냥 8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순서대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게 i겠죠? 그 다음에 이제 8 곱하기 i가 되겠네요. 그 포맷 함수가 주는 역할은 이 값들이 중괄호에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죠. 순서대로. 컴퓨터가 이해하고 있는 원리가 이렇게 돼요. 포맷 함수에 들어간 것은 그 앞에 중괄호에다가 순서대로 넣어달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하나에 그 뉴라인 필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쭉 9단까지 쓰는 거죠. 요거를 9개짜리 쓰는 요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요거 한 4줄이네요. 4줄로 훨씬 코드를 간결하게 줄였죠. 이게 이제 코드 하실 때, 코딩 하실 때 이런 코드를 자꾸 사용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거 100단까지 늘리는 거 아주 쉽죠? 네. 100까지 가면 되고 그럼 100줄, 심지어 막 200줄이 4줄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죠. 반복문은 컴퓨터의 효율을 위해서 씁니다. 효율적인 코드를 위해서 썼고요. 이거 포문으로도 할 수 있죠. 근데 포문은 오늘 제가 갖고 온 코드를 일단 하기로 하고 함수도 봐야 돼요. 함수를 뭐라고 하면은 이제 자주 사용하는 코드를 독립적으로 모아놓은 거죠. 독립적으로 모아놓은 거. 이게 정의하는 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이해를 하자고요.
우리 위에 있는 이런 코드 있잖아요. 내가 8단이라는 그 구구단을 여러 번 출력을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이런 시나리오죠. 요거 계속 저장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수업 페이지에 요 수업 메모 들어가시면 여기들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 번 출력하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 지금 일단은 요 코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9구단, 8단을 만드는 코드였어요. 요거 10으로 다시 줄입시다. 여러 번 출력하래요. 여러 번이라면 10번 출력해볼까요? 10번? 이러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9구단을 10번 써야 돼요. 이거를 10번 쓰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것도 줄여서 10번 쓰려고 하는데, 이거 10번 쓰려면은, 이 자체를 10번 써야 돼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죠? 이래도 이제 비율이 나오기 시작하죠.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모아서 효율적으로 써보자. 한 개 함수의 어떤, 배경으로서 이해하시면 돼요. 함수 쓰는 방법. 이거 diff라고 읽었어요? def라고 읽었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냥 참고로 이거 그 함수 저 파이썬 공식 문서 가면은 이거를 definition of function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definition of function. 네, 이거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def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설명문에는 또 이거는 무슨 함수냐면 define function 이런 식으로 설명을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diff라고 읽기도 하고 def라고 읽기도 합니다. 참고로 제가 definition, define에서 온 거예요. 정의하는 건데 정의하다는 건 함수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9구단 출력이잖아요. 9구단이 0으로 뭐죠? 모르겠어요. 그냥 9구단이라고 하죠. 9구단이라고 하죠. 함수 명 짓는 거는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함수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함수 안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내가 자주 쓰는 코드를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이게 독립적으로 모아놓게 되고 이걸 독립적으로 모아놓으면 얘를 사용할 때 코드를 또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쓰는 또 효율적인 건데 이 코드 그 자체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데 들여쓰기 해야죠. 들여쓰기 좀 맞춰줘야 돼요. 항상 이 들여쓰기 때문에 오류가 많이 나죠. 들여쓰기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종속이 된 거죠. 얘는 이만큼은 9구단이랑 함수에 종속된 거고 이만큼은 while에 종속된 거죠. 이만큼은 while에 종속된 거예요. 그렇죠? 이 들여쓰기가 그런 의미를 가져서 이거 잘 못 지켜주면은 계속 오류가 나는데 제가 수강생들 많이 봤지만 이 들여쓰기 오류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참 잘 봐주시고요. 자, 요게 함수 만들었어요. 그죠? 이거 함수 만드는 방법이죠. 우리가 함수 만드는 방법을 알았으면 이제 함수 호출하는 함수를 이제 실행하는 것도 알잖아요. 9구단 하고 바로 쳐주면 얘가 함수를 실행하는 방법이죠. 다른 말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호출하는 거. 이제 함수 호출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게 실행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 실행하면은 이제 8단 나오잖아요. 이거를 빼면은 한 줄씩 안 누르면 10번이래잖아요. 10번. 그러면 요 9구단 10번 실행하면 되는 거죠. 하루에는 이렇게 해서 10번 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가 이 4줄짜리를 10번 하면 40줄인데 이걸로 바꾸면 또 10줄로 바뀌네요. 그래도 이제 4분의 1도 효율적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도 못 참겠어요. 그죠? 9구단 이것도 10번 반복하는 문으로 바꿔볼까요? 이번에 포문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하면 10번 하잖아요. 그죠? 이거 9구단 이렇게 호출하면 되죠. 이거 어떠세요? 이거에도 10번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10줄이 2줄로 바뀌었네. 굉장히 효율적이 되죠.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컴퓨터가 이렇게 실행해 라고 하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왜 자꾸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드냐면 결국엔 돈이죠.
돈을 많이 가성비 좋게 쓰는 거죠. 무작정 그냥 길게 쓰면 그것만큼 메모리를 차지하고 메모리 많이 차지하면은 부동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전기 더 써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효율적인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엄청 효율적이 되겠죠. 함수에 대해서 좀 하셨는데 함수에 조금 더 할 게 있죠. 함수에서 뭘 또 하셨냐면 그 매개 변수 이런 거 했었죠. 그죠? 매개 변수를 인지하셨었어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일단 보자면 함수의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죠. 함수에는 이런 함수가 있어요. 네, 이런 함수가 있고요. 이거 저기 그림판 잠깐 킬게요. 와, 너무 밝아. 함수, 매개 변수랑 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 인자 그리고 리턴 이렇게 하셨죠? 네, 요거까지 하면 함수가 얼추 끝나요. 함수에는 일단 네모난 게 있어요. 네모난 거. 네모난 함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 그래픽이 이렇게 깨질까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안 나가고 그리고 두 개 받고 나가고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 지우개로 입구를 여기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는 입구를 두 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나가는 거 하나 만들었고요. 또 좀 종류가 좀 더 있네요. 하나 더는 뭐죠? 들어가는 거 있고 들어가는 거 있고 나가는 거 있겠죠. 그렇죠? 이런 정도로 함수 종류가 돼요. 요거는 들어가는 게 없죠? 들어가는 거 없고 나가는 것도 없는 함수. 이런 함수가 가능해요. 요거는 들어가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한 칸에 하나? 한 개라는 데이터가 들어가요. 한 개. 나가는 게 없어요. 들어가는 거는 복수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제가 이걸 또 하나 넣어드렸어요. 들어가는 거는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가는 거는 무조건 하나만 나와요. 하나. 무조건 하나만 나옵니다. 위에 들어가는 애가 뭐예요? 여기 있는 게 들어가는 놈이 인자예요. 인자. 어디다 적어드릴까요? 이게 인자. 이 입구를 뭐라고 하죠? 입구? 입구가 매개 변수예요. 매개 변수. 색깔 좀 다르게 하죠. 파란색. 이 입구를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없으면 인자를 못 받아요. 입구가 없으니까. 그죠? 이거 매개 변수 두 개인 거예요. 매개 변수 두 개. 그리고 나가는 거는 뭐죠? 여기 리턴 값이잖아요. 여기 리턴 값이에요. 리턴은 뭐 매개 변수 투입 그런 거 없이 그냥 리턴 하나로 끝나요. 여기 리턴. 그래서 함수의 종류가 이 정도 있는 거예요. 5가지 정도. 그러면은 이 종류 한번 해볼까요? 지금 구구단이라고 하는 함수 전에 그래서 어떻게 생겨 먹었어요? 함수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명 적고 여기 뭐가 들어가요? 매개 변수가 들어가죠.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점점 하죠.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리턴 뭐 아니면 실행할 코드가 막 들어갑니다. 엄청 길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턴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건 이제 리턴 값이죠. 그냥 리턴 값이라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생겨요? 이거 함수명에다가 호출할 때 쓰는 여기서 쓰는 게 인자죠. 요런 모양새죠. 이 리턴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안 쓰면은 나가는 게 없는 거고 매개 변수도 안 써도 되죠. 그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얘를 이렇게 또 써보죠. 함수의 명은 뭐만 있어? 플러스 해보죠. 플러스 해가지고 A랑 B를 받아요. 두 개 받을래? 두 개 받을래? 그리고 리턴을 바로 해주는데 A 플러스 B를 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더한 거 내보내라는 거고. 요거 그 호출할 때가 어떻게 해요? 2랑 3 하죠. 2랑 3. 그럼 이거 호출하면은 그거는 다 찍고 지금 한글 때문에 에러 나는데 이거는 그냥 맞는 함수에 제가 믿고 그냥 오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얘가 어떤 모양새인지 한번 그려보죠. 얘가 두 개 받네요. 그죠? 투입구가 두 개예요. 두 개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받는데
그 투입구의 이름이 뭐예요? A고 투입구의 이름이 B인 거죠.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A고 B고 지금 인자로 준 값은 2랑 3이죠. 이렇게 주는 거를 의미를 해요. 이렇게 주는 거. 그리고 투입구가 있고 이제 지금 저기 배출구가 있네요. 리턴 값이 있고 여기에다가는 A랑 B를 더한 거를 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이 값이 리턴을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어내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제가 작성한 이 함수 있죠? 이 함수는 무슨 모양이에요? 투입구 있어요? 없죠. 매개 변수에 투입구 있어요? 이건 투입구 없어요. 그 리턴하는 배출구 있나요? 배출구도 없어요. 리턴이라고 하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호 함수는 네모난 함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 하면은 저거 나왔잖아요. 막 주구단 막 나왔잖아요. 걔는 뭐예요? 프린트 다시 잘 한번 보실래요? 프린트하고 이렇게 생겨온 거 아니에요? 요거 호출하는 법이랑 되게 똑같지 않으세요? 그죠? 이렇게 배우셨죠? 그 프린트도 함수예요, 이거. 다른 놈이에요, 다른 놈. 이 구구단이라고 하는 함수가 가지고 있는 배출구가 아니고요. 그 안에 실행 코드가 있을 뿐이고, 이 프린트라고 하는 다른 놈이, 완전히 다른, 내장된, 우리가 만들지 않은 파이썬에 내장된 함수예요, 함수. 요 놈이 호출이 된 거예요, 뿐이에요. 어딘가에 파이썬 프로그램 어딘가에 def, 프린트 이러고서 만들어진 놈이 있겠죠. 어딘가 있어요. 네. 걔를 우리는 갖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네모난 함수. 플러스는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리턴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3에서 2를 빼봅시다. 자, 이거 이렇게 하고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하나는 살려놓을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보이죠. 자, 이거 한번 해보죠.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위에서 실행시켰던 구구단 함수로서 잘 나왔어요. 근데 얘 어디 갔어요? 이거 어디 갔어요? 왜 안 나왔죠? 결과창에? 그죠?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결과창에 어디 갔죠? 어디 있지? 하는 거예요. 이 함수가 호출되고 리턴이 됐다고 하면 지금 요게 어떻게 생겨난 거였죠? 2개 받는 거였고 밖에 하나 내보내는 거였죠? 내보내는 게 어디로 가게 되면 이렇게 가게 돼요.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밖에 딱 리턴 값을 딱 밖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아까 2랑 3 줬잖아요. 여기서 2랑 3 줬고 5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5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코드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 5라고 적히고 끝인 거예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도 이렇게 줬죠? 마이너스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함수는 여기다 3 주고 2 줬죠? 안에서 뭐를 했어요? 3에서 2 뺐죠? 그럼 이 자리에 1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끝! 배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끝! 그런 함수예요. 아무것도 안 나온 거예요. 이 자리에 뭐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그냥 아무 코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단된 거. 이게 리턴 값과 어떤 배출과 입구의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했었냐? 자세히 이제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요 자체를 프린트를 했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보시면 그렇게 됐어요. 얘를 프린트하게 되면 5가 나오게 돼요. 5 잘 나왔죠? 5? 응. 네. 이 자리에 이게 이렇게 바뀐다. 이 소리고. 프린트 1, 5 나오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응. 바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치환되는 거죠. 바뀌어요. 대체되고. 마이너스. 요거 마이너스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요거 마이너스 프린트 하면 넌 나올걸요? 맞죠. 넌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대요. 넌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여기서 실행을 시켰고 배출한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치환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를 파이썬에서는 none이라고 하고 참고로 자바에서는 null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널 값으로 막 엄청난 이제 이슈들이 좀 있죠. 그 파이썬에서 none이라고 하고 없다라고 하죠. 이게 함수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면 함수의 종류,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거고, 이거를 엄청 연습 문제 많이 푸셨죠? 국어사도 푸시고, 함수 문제 많이 푸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널값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또 한 데이터예요, 이게. 그래서 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밑에 나온 건데요. 미국에서는 그 차량 번호판에 영어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영어 쓰는데 그 어떤 개발자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과속 티켓이 찍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번호판을 이렇게 널로 한 거예요, 널. 그렇게 하면 이게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널로 찍힌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없는 값이니까 과속택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서 찍었더니 실제로 그게 그렇게 돌아갔고 근데 문제는 막 천 얼마? 막 이렇게 천만? 막 이렇게 엄청난 청구가 과속 티켓이 오는 엔딩이 나온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런 거야? 온갖 과속 티켓이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 프로그램상에서 조금 이상하거나 잘못된 오류들이 있죠. 에러들. 이거를 다 널값으로 그냥 바꿔서 처리하는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예요. 그 교통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자기 번호를 널값으로 하는 바람에 아무튼 떠다니던 과속 패키지가 자기한테 날라왔다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널이었고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현재 세상이죠. 네.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